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며 독자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협의를 또 강조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모레 귀국합니다.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귀국 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전세 대출이 막힙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를 근절하려는 조치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 인사안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또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주대의대 교수회가 욕설 논란을 빚은 유희석 의료원장에게 이국종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며 정부의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상태고 미국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등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과 북한 개별 방문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이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이산가족 개별 관광 추진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개별적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기존과 달리 북한에 초청장이 없어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올해 2월까지로 시한을 못 박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모색하다가 자칫 제재 위반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해리스 대사가 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지난 8일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어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의 어떤 계획도 한미 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문제에서 한미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재라는 단어까지 언급해 한국 정부의 남북 속도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발언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낙관론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어제 발언은 개별 관광 추진 등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번번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사 전문성을 해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제 경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의 일부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해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는데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6시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엔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방향엔 공감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엔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론 법무부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이 진행 중인 수사를 흔드는 수사팀 축소나 폐지엔 사실상 반대한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부장검사들은 법무부 안에 대해 전부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한 중앙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에 돌입하는 등 차 부장검사 인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데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검찰이 그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앞서 제출된 정 교수 측 의견서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인사 등이 맞물려 아직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인아가 사전에서 신뢰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보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 내 PC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먼저 정 교수의 보석 검토를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보석 허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의견을 제출한 만큼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재판 날짜는 미정입니다. 게다가 재판장인 송인건 부장판사도 다음 달 초에 있을 법원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커 판단 시점은 더욱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선 안 될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란 겁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유무죄 여부를 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따르는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도 공인이 사적인 감정을 말해 국정을 사적인 업무로 전락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롯한 친여 인사들이 만들기로 한 조국 백서도 비판했습니다. 3억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을 두고 권력 주변 어용들의 복지 사업 생계용으로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김건모 씨가 문제의 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선 강력 부인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건모 씨.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문제의 술집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집에 있었을 때 매니저와 내내 동석했기 때문에 여성과 단 둘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업소에서 150만 원을 지출한 카드 내역을 제출했는데 여 종업원과 둘이 술을 마시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성폭행 주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는 주장도 반박하며 유흥업소 방문 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옷을 입은 김 씨의 CCTV 영상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직접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거짓말 탐지기 사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안에서 발생한 불길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주택 화재 사망 사고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일 정도인데요. 그 취약한 현실을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문 안쪽이 불길에 그을려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그제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 10m 남짓 근처에는 이렇게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불길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재 당시 부인이 집 밖에 있어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저씨가 거동이 참 안 좋았어요. 아줌마가 계속 모시거든요. 며칠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80대 여성이 집에 난 불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형 건물에서 숨졌고 그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42.6%를 차지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 이제 고령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지 이런 부분들에도 상관인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소방당국은 화재 경보기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화재 통계를 분석해 예방책을 세우는 등 노인 화재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평화가 그냥 오지 않듯 날이 춥다고 전쟁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전투 준비 태세는 굳건한데요. 경기도 연천 기계화 보병사단의 훈련장에 백길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 얼음이 얼고 울퉁불퉁 곳곳이 움푹 팬 땅 위를 장갑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장갑차 문이 열리자 보병들이 일제히 뛰어나가며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보병들은 장갑차에 몸을 가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시가지에 있는 적의 거점을 점령합니다. 장갑차의 기동력과 방어력을 이용해 보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한 기계화 보병사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실탄 대신 레이저가 발사되는 마일즈 장비를 실제 착용해보니 사망, 중상, 경상 등을 판단해주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차축팔. 기계화 부대는 혹한의 날씨에도 야지에서의 신속한 기동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장갑차의 기관포가 적의 화력을 무력화하면 보병들이 돌진해 적을 제압하는 작전입니다.
길이 얼어붙은 겨울철에는 차량 궤도 장비에 방활구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장갑차의 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갑차의 궤도에 설치하는 금속 조립체입니다. 육군은 앞으로 일반 보병부대를 기계화 보병부대로 전환해 보병의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결종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중국 폐렴 환자가 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 여행에 나서고 있는데 사람 간 전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중국 폐렴이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 사는 30대 중국 남성은 우한을 방문 중이던 지난 3일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사흘 뒤 일본으로 돌아와 입원했고 이후 상태가 호전돼 그제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폐렴 증상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중국 폐렴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별도 격리 조치를 취하진 않았고 가족이나 병원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폐렴 진원지인 우한 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疑われる患者が確認された場合の検査などについて引き続き万全の体制で行っていく。 홍콩, 태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폐렴 환자가 발생하면서 수억 명의 인구가 이동하는 춘절을 코앞에 둔 중국과 인접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积极的向世界卫生组织等国际组织以及包括泰国在内的有关国家通报相关疫情的信息。 우리 정부도 춘절 중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우한시 방문자 감시를 강화하고 설 연휴에도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러시아의 한 동물원에선 다 쓰고 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는데요. 동물들에겐 큰 선물이 됐다는데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눈이 쌓여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마구 흔들립니다. 판다가 소나무를 오르며 놀고 있는 거였는데요. 여기 다른 동물들도 나무를 파먹기도 하고 나무를 이리저리 움직여보기도 합니다. 아주 신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모스크바 동물원은 지난달 크리스마스 때 팔다 남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소나무를 공수해왔는데요. 그대로 버려질 뻔한 1,500여 그루의 나무를 다시 활용한 겁니다. 동물들은 즐거운 겨울을 날 수 있어 좋고 환경도 살릴 수 있어 좋고 일석이조네요. 건물이 무너진 사고 현장을 곧바로 발견한 소방차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워싱턴 DC의 한 주택가. 사람 2명이 이제 막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편에 있던 주택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종이장 접히듯이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와르르 쏟아집니다. 마침 우연히 동네를 지나던 소방차.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바로 앞에 정차했는데요. 건물은 다행히 재건축을 하려고 비워진 상태였고 잔해로 인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 외엔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빨리 발견해 수습할 수 있어 다행이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한파 수준은 아닌데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살짝 올랐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4.7도인데요. 한파주의보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서는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 한파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의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에선 건조경보로 강화되었습니다. 오후부터는 조금이나마 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5cm,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오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할 텐데요.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
충북에서는 오전에 일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7.9도, 대전 영하 2.8도, 전주 영하 1.3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대전과 전주 6도, 광주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